2020년 7월 25일 중국 항저우에 살고 있었던 55세의 남편 쉬는 51살의 아내 라이가 사라졌다고, 아내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남편 쉬는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 아내 라이는 청소 용역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다 이혼 경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재혼. 이들의 이제 가족 구성은요,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고요. 이 아내 라이도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11살의 친딸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쭉 이 가족은 항저우에 머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 아내가 증발하듯 사라졌다. 이 남편의 말에 따르면 7월 6일 전날 새벽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그 후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신고에 경찰은 바로 총 6,000시간이 넘는 분량의 CCTV 영상을 다 분석하고요. 1,075명이나 탐문수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해. CCTV를 보니까 7월 4일 오후 5시 4분경에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아내 라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찍혀 있어. 그런데 그 후로 아내가 나오는 모습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간 모습이 찍혀 있는데 집에서 나온 모습은 없어.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 실종이 됐대. 이거 뭔가 꾸리꾸리한 꾸정물 냄새가 나는데. 의심만이 짙어져 갈 때쯤 이 경찰은 집 근처의 한 아파트 정화조에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실종된 아내의 옷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된 거예요. 이에 경찰은 아무래도 이거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강력 살인 사건 같다, 이상하다 해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요, 22일 이 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조를 그냥 다 뜯어가지고 다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은 이 정화조에서 그 분뇨 수거차, 그러니까 똥 오줌 같은 거 수거해 가는 차를 38대를 동원해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죠? 똥 오줌 그 수거 차량 38대. 무려 25시간에 걸쳐서 이 정화조를 진짜 다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아내의 DNA와 일치. 아내의 옷에다가 아내의 신체 일부가 왜 정화조 안에서 발견이 됐을까나? CCTV 상의 이 아내는 집에는 들어갔지만 집에서 나오는 모습은 없었는데 이 남편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이 남편은 실종 신고도 본인이 했고 사건 수사 내내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아내를 꼭 찾아야 돼요. 저 아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혹시 영영 못 돌아온다 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거기다가 이 남편은 TV나 신문 매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문제 없었습니다. 화목했어요. 아내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혼자 집 밖을 나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꼭 찾아주세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신체 일부가 정화조에서 발견이 됐고 CCTV를 봤을 때 이 사건, 이 남편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바로 이 남편을 쪼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증거까지 다 나왔다고. 그랬더니 무서워진 이 남편, 자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제가 죽였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실종신고하고 애타게 찾는 척 연기했던 거예요. 아주 연기자 납셨죠. 천벌받을 겁니다, 정말. 여튼 이 남편은 평소 아내와 성격 차이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날도 조금 다투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잠든 사이에 베개로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경악스러운 건 이 이후에 보인 이 남편의 행동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죽인 뒤에 시신을 토막내서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변기에 흘려보낸 거예요. 토막내서. 이 남편은요, 그 토막을 그 정육점 가면 우리 흔히 고기 분쇄기 있잖아요, 옆에. 이 분쇄기를 사용해서 이 아내의 시신을 그냥 다 갈아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흘려보낸 거예요, 변기에. 이 남편은요, 이때 당시에 물을 2톤을 썼대요, 2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죽인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때까지 같이 살아온 사람을 어떻게 정말 코딱지만큼의 애정도 없었던 걸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분쇄기로 갈고 이 난리를 칠 때 이 집에 11살 난 이 두 사람의 딸, 친딸이 같이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막 내고 갈고 처리하고 이게 그 소리가 그 11살 꼬마애 괜찮을까요? 실제로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딸의 상태를 걱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몇몇 이제 중국의 이제 또 다른 미친 사람들은요, 옆에 글 좀 봐보세요. 이게 말이야 뭐야. 아이고 나도 변기에 버려지기 싫으면 남편한테 잘해야겠네. 남편님 지금까지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글을 달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실명화를 때려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다는 새끼들은 다 가명으로, 닉네임으로 뒤에 딱 숨어가지고 이런 악플, 개풀을 다는 거잖아요. 살인은 비극입니다. 절대 조롱해선, 절대 조롱이 돼선 안 돼요.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마치 우리나라 최악의 악마, 고유정 사건과 비슷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유정 사건의 중국판인 것 같다고.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은 다 미친놈들이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한 잔혹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